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리들리 피닉스 자전거 리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장구류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막 프로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이걸 비교하지는 못하고 제가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아주 자전거를 못하는 아저씨 동호인의 입장에서 이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보이는 자전거는 리들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자전거고요. 리들리는 이제 벨기에 브랜드죠. 제가 이 리들리 브랜드 자전거만 벌써 3대째를 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탔던 게 리들리 헬리움, 그 다음에 리들리 노아,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로 타고 있는 리들리 피닉스를 타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로 탄 게 올라운더, 그 다음에 에어로, 그 다음이 엔듀런스, 이렇게 타고 있어요. 우리가 자전거 살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은 처음 입문할 때 올라운더를 살 거예요. 그냥 제일 무난한 자전거 형상이고 가볍고 그 말 그대로 올라운더, 오르막을 가든 내리막을 가든 웬만해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게 이제 올라운더 프레임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도 이제 처음에 구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멋있는 걸 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겨서, 멋있는 건 아무래도 자전거가 이렇게 도톰하니 멋있는 에어로 프레임. 에어로 프레임이 무게는 좀 무겁지만 애들이 전반적으로 멋있어요. 그래서 저도 노아를 이제 구입을 해서 오래 잘 탔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인 엔듀런스 프레임. 엔듀런스는 뭐냐면 이제 조금 몸이 편해요. 장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노면이 이렇게 불규칙한 그런 데를 가더라도 좀 몸이 비교적 편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걸 엔듀런스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녀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올라운더랑 뭐가 다르지 싶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딱 보면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데? 근데 이제 그 리뷰를 보면 편하대요, 더. 그래서 샀습니다. 왜냐? 제가 그 전에 탔던 자전거가 요 모가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이 모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요 모가지를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한 칸씩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잘라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핸들바가 내려가게 되겠죠, 점점. 핸들바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에어로해지고, 에어로해질수록 이제 기록이 단축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될수록 몸이 좀 힘들어요. 특히 우리처럼 그 선수들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게 점점 유연하게 그냥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니라 체중이 앞으로 실리거든. 체중이 앞으로 실리면 팔이 힘들고, 팔이 힘들면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면 고개가 아파. 그래서 어깨랑 이 고개가 너무 아픈 거야, 타면 탈수록.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올라운더를 사든 에어로를 사든 뭐를 사든지 간에 일단 요 모가지 요 길이를 좀 확보를 하자. 그래서 저거를 확보한 좀 자전거를 사고 싶었고, 어차피 새로 사는 거 그러면 한번 편하게 탈 수 있다라고 하는 엔듀런스로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침 리들리에서 요게 프로모션이 나와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어서 요 녀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떤 구성으로 돼 있고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레임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고, 색깔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리들리 써있는 요거를 이제 얘네가 레트로 데칼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레트로예요. 근데 이런 레트로 데칼은 잘 없어요. 한 번씩 그냥 일종의 그 무슨 에디션으로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리들리는 여기에 요런 거 없이 그냥 민자에 이렇게 리들리 쭉 써있죠. 저는 이상하게 그거는 뭐 그냥 뭐 괜찮은데 뭐 딱히 막 사고 싶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레트로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얘를 선택했고, 얘가 원래는 빨간색밖에 안 나왔었어요. 가장 처음에 이 레트로 데칼이 나왔을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막 여러 가지 컬러로 나와서 얘 같은 경우는 3가지로 나왔어요. 레드하고 블루하고 그린.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역시나 레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그린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도 한번 해볼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레드다. 그래서 레드로 했습니다. 이게 프레임이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이 구동계죠, 구동계. 이 구동계는 요번에 나온 게 무조건 스램이었어요. 시마노 버전은 없었고, 제가 고를 수 있는 옵션에 스램으로 나왔고, 스램은 이제 최상위 단계인 레드부터 시작해서 포스, 라이벌, 레드, 포스, 라이벌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도 전동화 버전을 2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 2탭, 포스 2탭, 라이벌 2탭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드 이 탭을 써봤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느낌이 좋았어서 이 탭을 또 쓰고 싶다. 그리고 시마노를 하더라도 나는 이제 듀라 DI2, 울테 DI2를 다 써봤기 때문에 성능상의 큰 차이는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은 제일 위에서 바로 아래 단계, 얘도 그래서 포스 이 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편하게 타기로 한 거고, 가벼워봤자 제가 얼마나 빨리 어필 올라가겠습니까? 네, 그 가볍게 해서 어필 빨리 올라가고 싶었으면 올라운더 샀어야죠. 근데 어차피 엔듀런스니까 포스 이 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 이 탭에서도 이번 구입할 때는 요 포스가 이 탭이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근데 그 구형이라고 해서 완전 옛날 구형이 아니라 그 요즘 완전 새로 나온 신상하고 바로 그 전 재고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전 재고로 했습니다. 당연히 신제품은 그 프로모션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비싸잖아요. 바로 그 전 버전은 가성비가 보통은 좋죠. 그리고 그게 이제 전 버전이라고 해서 기능이 막 현격하게 떨어지냐, 아니면 신형은 12단인데 그 구형은 11단이냐 이러면은 안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똑같습니다. 디자인만 조금 다르고 신형에서 특별히 막 그렇게 느껴질 정도의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냥 바로 그 구형 12단 스램 포스 이 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구형으로 선택을 하면 파워미터가 안 들어가. 신형은 요 크랭크에 그 파워미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파워미터를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워미터를 또 이제 달 건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같이 달고 페달을 그냥 일반 페달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는 그 파워미터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으로 하고 요 페달에 아시오마 페달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시오마 페달은 이제 제가 항상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쓰던 거 그대로 이식을 해서 사용을 했고, 아시오마 페달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나오죠. 시마노 버전이 있고 룩 버전이 있습니다. 시마노 버전은 무조건 양쪽 그 양발 파워미터예요. 사실 양발 파워미터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로 이것도 역시 갈 거면 그냥 외발 파워미터도 충분하다. 근데 외발로 하려면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룩으로 가야 돼요. 근데 페달이 이게 양발이냐 외발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저는 그냥 외발이어도 되고 양발이어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그 시마노냐 룩이냐라고 했을 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새로 사야 한다면 이제 더 저렴한 그 외발 룩을 샀을 텐데 이미 쓰던 시마노 양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파워미터를 이제 만약에 아시오마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평소에 시마노를 썼으니까 난 무조건 시마노로 가야 돼 이렇게 굳이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시마노랑 룩이랑 사용 방법도 똑같고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체결력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해요. 그리고 페달 자체도 룩이 아시오마 같은 경우에는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또 외발이면 더 가볍지. 그래서 여러모로 따졌을 때 아시오마 파워미터를 굳이 하겠다라고 하면 룩 외발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아시오마를 쓰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페달이 너무 핑글핑글 막 돌아가서 발 끼울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시오마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룩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여기 안에 구리스가 너무 안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이제 끓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끓여가지고 안에 구리스를 좀 채우면 이게 뻑뻑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팽그르르 이렇게 돌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일반 시마노 페달처럼 그냥 적당하게 이제 구리스를 조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거기도 하고, 그 아시오마 본사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룩 내가 전에 쓰던 거, 룩을 제가 쓰다가 시마노 이거 버전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이 룩 버전 이거 너무 팽글팽글 돌아서 그랬는데 이게 룩만 그런 거냐 물어봤더니 걔네가 아니 아무런 상관없대요. 그게 아니라 안에 구리스가 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마노 버전을 했는데 얘도 핑그르르 도는 거야. 그래서 샵에 가서 이거 열어서 구리스 좀 넣어달라 했더니 해결이 됐어요. 혹시 이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램 포스 저 뒤쪽에 보면 빅풀리가 달려있죠. 저 빅풀리는 사실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거는 제가 구입한 게 아니라 요거 살 때 프로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살 때 같이 딸려오느라
비싸잖아요, 보통 빅플리가. 그 쓸데없는데 돈을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면 보통 이제 하는 게 저 빅플리.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써봤는데 한 번도. 얘는 뭐 써보니까 그냥 예뻐요. 예뻐서 하는 거예요. 예뻐서 하는 거고, 뭐 특별히 얘를 달아서 뭐 힘이 더 세이브되고 이런 거는 체감적으로는 당연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는 뭐 1, 2W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는데, 뭐 1, 2W는 뭐 제가 체감할 수가 없죠. 네, 하지만 예쁘다는 거. 그리고 요 풀리, 여기 보면은 그 저 톱니바퀴 있잖아요. 요 톱니바퀴를 이제 풀리라고 하는데 저게 크다. 그래서 빅풀리예요. 그래서 얘가 보면은 색깔이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돈 쓴 티를 내고 싶다. 그러면 요 빅풀리 할 때 그 빅풀리 색깔을 자기 자전거 색깔, 저는 빨간색이니까 요거를 이제 같이 빨간색으로 하면 또 잘 어울리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더 티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유튜버라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살 때 다 주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래서 빅풀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 얘는 기본적으로 그 비전 휠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튜블리스 휠이고요. SC55라는 휠입니다. 55는 사이즈예요. 요 림 높이가 이제 55mm다 해서 55고, 원래는 40mm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40mm는 이제 조금 낮은 것 같아서 55mm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은 40mm 하는 게 더 그 시각적으로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40mm를 했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둘이 무게 차이도 사실 별로 없고, 저는 이제 어필에 대한 그 포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어필을 빨리 올라갈 수도 없고, 자전거가 좀 가볍거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빨리 올라갈 수가 없다. 포기를 하고 차라리 평지라도 내가 좀 잘 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하이림으로, 55mm가 요즘 하이림이라고 할 수 있나? 55mm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튜블리스가 저는 되게 좋아요. 튜블리스 이 타이어 방식인데, 타이어 방식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죠. 클린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튜블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블리스가 있어요. 클린처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겉에 이렇게 고무 타이어가 있고 안쪽에 튜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펑크가 나면 보통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튜브가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튜브를 빼내고 새 튜브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거나 튜브 거기를 떼우고 다시 끼우는, 이게 클린처예요. 클린처의 단점은 뭐냐? 좀 무거워. 아무래도 고무가 있고 또 안에 튜브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무겁고, 그 다음에 장점은 대처가 빨라요. 우리가 막 시골 같은데 투어 가서 이런 뭐 고칠 수 있는 샵이 없어. 그러면 튜브 빼버리고 바로 이제 바람 넣으면 새 것처럼 갈 수 있으니까 대처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튜블러는 뭐냐? 이거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쓰는데 가벼워요. 일단 경량화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승차감도 좋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튜블러를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튜블러가 이제 보통 동호인들이 선호하질 않아요. 왜냐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선호하지 않는데 선수들이 사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써보실 분들은 뭐 써보셔도 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동호인들이 돈 많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걔는 이 타이어 자체가 튜브예요. 도너츠처럼 생긴 이 튜브거든요. 걔는 빵꾸가 한번 나잖아? 그러면 그냥 사실상 그냥 그걸 교체해야 돼. 근데 그 타이어 가격이 얼마냐? 막 10만원, 20만원 막 이래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빵꾸 한번 나면 그냥 10만원씩 날라가는 거예요. 너무 비싸죠. 근데 아까 클린처 같은 경우, 처음 말씀드렸던 걔는 보통 안에 있는 튜브만 이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안에 있는 튜브는 뭐 저렴한 거 막 몇천 원짜리도 있고요. 비싸야 아마 1, 2만 원이래요. 그래서 훨씬 경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이 튜블리스는 뭐냐면 튜브가 없다라는 거야. 얘는 튜브가 없어요. 그냥 겉에 있는 그 클린처에서 겉에 있는 타이어 있죠. 그것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휠하고 이 타이어하고 탁 결착을 시켜가지고 이 바람 새는 구멍을 아예 없앤 거죠. 그리고 이 안에 그냥 공기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가볍습니다. 얘도 가볍고 승차감이 좋대요. 왜 좋냐? 그 공기압을 많이 안 넣어도 돼요. 클린처 같은 경우에는 막 공기압을 되게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아주 깡깡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 푹신푹신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바람이 아주 거의 돌처럼 막 깡깡하게 들어있으니까. 근데 얘는 바람을 저는 거의 80 정도 넣거든요. 예전에 클린처나 이런 거 쓸 때는 110 막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덜 넣어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푹신푹신해. 그러니까 승차감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승차감이 좋아지고 동시에 접지력도 아마 같은 타이어라면 접지력도 좀 더 좋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역시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냥 승차감은 좋아. 푹신푹신한 거 느껴지는데 접지력이 좋아졌다. 막 제가 코너에서 막 자전거 눕혀가지고 막 확 돌아 나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 있는 분들은 그 타이어 접지력이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타이어 쓰고 막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튜블리스가 너무 그래서 편해. 그리고 저 안에 실란트라는 액체가 들어가요. 실란트라는 액체는 그 쉽게 얘기하면 액체 고무예요. 액체 고무가 들어가서 저 안에 지금 액체로 지금 걔네가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거든요. 바퀴가 돌아가면 걔가 막 같이 막 흘러다녀.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실방도가 났다. 뭐 글로 걔네가 이제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새어 나오면서 공기를 만나잖아. 공기 만나면 걔네가 굳어요. 자동으로 빵꾸가 막혀. 그거를 이제 실란트라고 합니다. 그 실란트를 튜블러에도 할 수 있나? 아무튼 튜블리스에는 그 실란트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실란트는 보통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펑크가 났을 때도 그걸로 웬만하면 이제 막힙니다. 아주 심한 펑크가 아니면. 그래서 투어를 갔을 때도 클린처가 아까 대처하기가 좋다 그랬잖아요. 튜브 막 갈고 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편할 수 있어. 대신에 그 실란트로 막히지 않는 펑크다. 펑크가 좀 크거나 찢어진 게 좀 길다. 그럼 안 막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냥 라이딩에 접어야 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에다가 그 클린처처럼 튜브를 넣어도 되기는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안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저걸로 거의 다 막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좀 더 넣어주면 되는 그 정도라서 동호인한테는 클린처나 튜블리스 두 가지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퀴에서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이 폭이에요. 타이어 림 폭 이게 뭐 23C, 21C도 있었어. 요즘엔 잘 안 쓰지만 21C, 23C, 25C, 28C 이렇게 막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얘 두께예요. 두께. 이렇게 얼마나 넓냐 타이어가. 폭이 넓은 타이어일수록 뭐 접지력이 좋거나 승차감이 좋거나 하겠죠. MTB처럼 이렇게 막 두꺼운 거 타면 아무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피토라이더님이 이제 막 그 분석한 게 있었어. 그분이 이제 그런 공학자시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건 뭐 25C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뭐 그걸 기반으로 하면 저는 지금 28C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효율이 떨어지는 거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8C가 25C 쓰다가 28C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훨씬 더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이랄까? 막 다운힐을 하거나 막 그럴 때도 그 뭔가 흔들림이 좀 덜한 느낌이고 그런 건 느껴져요. 그래서 28C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하실 수가 있다면 28C까지 되는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핸들바. 이거 핸들바는 그 일체형 핸들바예요. 그래서 일체형 핸들바는 이제 가로 길이랑 스템 길이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해야겠죠. 근데 일체형이라는 건 원래 보통은 스템이 있고 여기 핸들바를 이렇게 탁 물리는 방식이잖아요. 전통적인 방식은. 근데 이거를 그냥 하나로 만든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게 쪽에서 조금 더 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그런 것보다 그냥 비주얼적으로 깔끔해요. 한 피스로 탁 깔끔하게 나오니까 예쁩니다. 근데 이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핸들바가 같이 물려서 나오냐면 노아에서 쓰는 그 에어로 핸들바, 에어로 일체형 핸들바가 같이 물려서 나와요. 근데 그게 헬리움에서 나오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예뻐요. 헬리움에 나오는 건 앞에 아무런 그게 없는데 이 노아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이 피닉스에서 쓰는 건 앞에 이렇게 앞에 로고도 같이 나오고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예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닉스 사시는 분들은 이제 핸들바까지도 그렇게 같이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장인데 지금은 저는 우리 지난번에 그 공동 구매할 때 썼던 웨스트 바이킹의 3D 프린팅 안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공동 구매 제품 소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이렇게 딱 맞진 않아요. 딱 맞진 않은데 그 안장통은 또 없어,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 계속 써보고 있는데 지금 하나 더 테스트해볼 안장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요거는 이제 웨스트 바이킹에서 이제 이것도 공동 구매했던 그 웨스트 바이킹 안장 중에서 저는 요 쇠로 된 요 오히려 싼 요 안장이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쇠로 돼 있으니까 좀 무겁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이 산마르코 올로드, 이게 사실은 메인이고 지금도 얘를 써야 맞긴 한데 얘를 사용을 해봐야 돼. 얘는 이제 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 피닉스 사면은, 리들리 피닉스 사면 순정으로 달려있는 프롤로그에 이거 뭐야, 스크래치라는 건데 이게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샵 사장님도 이거 되게 좋다, 한번 써봐라 하길래 얘를 아직 안 써봐서 얘를 한번 이번에는 써보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비가 계속 와.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사실 이제 구동계에 같이 달려있는 거라서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이 디스크를 한 거긴 해요. 저는 근데 사실 디스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으면 저는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림 브레이크를 선택을 했을 텐데 뭐 이제 구동계 시장이 디스크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림 브레이크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로 했는데 역시나 잡아보니까 제가 전에 쓰던 게 레드 이탭, 그 다음에 듀라 DI2 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급 림 브레이크를 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상급에서 바로 아래 단계인 포스 디스크 브레이크로 왔는데 림 브레이크가 더 잘 섭니다. 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잡는 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비 오는 상황에서 저는 자장 안 타거든요. 잘 안 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날씨 맑을 때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잡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림 브레이크가 더 브레이킹이 잘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얘는 포스 디스크 브레이크는 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야 잘 쓰는 느낌이고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쓰는 다른 분한테도 물어봤는데 림 브레이크 쓰다가 이걸로 같이 넘어온 형이 있거든요. 그 형한테 물어봐도 자기는 디스크가 훨씬 더 잘 잡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안 잡힌다, 자기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고장인가 싶어서 이제 샵에 점검을 받으려고 이제 가려고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환상이 있어. 디스크가 무조건 더 잘 잡힐 거라는 그런 이제 환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안 써봤으면 뭐 말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써보고 느낀 겁니다. 최소한 레드 림 브레이크보다 포스 디스크가 더 잘 안 잡힙니다. 그 평상시에는 안 잡히는데 이 긴 다운힐을 내려오면 브레이크 잡으면서 막 내려오고 이렇게 잡았다 풀렀다 하면서 내려오잖아요. 잘 소리 안 나다가 이제 긴 데서 계속 이렇게 잡으면서 내려오면 낑 하고 소리 나. 이거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물어보면,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고인물들 디스크 오래 쓰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디스크 좀 그렇게 브레이크 소리 나는 건 그냥 안고 가라. 뭐 샵 가서 뭐 손 볼 수도 있지만 그래봤자 또 난다. 뭐 어떻게 하면 나고 어떻게 하면 안 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냥 안고 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막 아주 많이 나는 건 아니라서, 또 브레이크를 막 그렇게 계속 잡을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물통 케이지. 요 물통 케이지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커스텀이에요. 보통은 물통 케이지 그냥 까만색으로 된 거 많이 쓰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처음 자전거 살 때 그 까만색으로 된 기본 물통 케이지를 설치를 했는데 요거는 예전에 저 자전거 그 도색했던 그 딥프로에서 물통 케이지만 이렇게 도색을 해서 주는 서비스를 이제 런칭을 했어요. 그리고 물통 케이지 여러분이 가진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가진 것도 해줄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물통 케이지에다가 이제 커스텀을 해서 같이 파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요 띠 색깔이랑 같이 이렇게 맞췄는데 요거는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건 다 샀어요. 그래서 그 물통 케이지 도색이 이게 얼마냐면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와, 물통 케이지 10만 원? 비싼데, 카본이에요 물론. 카본인데 이거 도색까지 해서 지금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근데 좀 비싸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걸 도색을 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김에 만약에 물통 케이지까지 나는 색깔을 맞추겠다 그러면 또 뭐 10만 원? 뭐 카본 물통 케이지가 뭐 비싼 거는 10만 원 넘는 것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괜찮은 건가? 그 커스텀까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비싼 건 아닌 그런 좀 애매한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딥프로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 뭐 어떤 디자인으로 하든 뭐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 구성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자전거에 달려있는 장구류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전조등하고 후미등 반드시 있어야겠죠. 후미등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우리 얼마 전에 공구했던 그 후방 불박 겸 이제 후미등까지 같이 되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원 불량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구 영상에서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원이 나가버리는 불량이 꽤 섞여 있어요. 꽤 섞여 있어서 저는 물론 잘 쓰고 있습니다.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데 그 댓글에 보면 이제 그거 고장났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조사에다가 이제 연락해가지고 안 된다 하면 걔네가 무슨 케이블을 보내준대요. 그 케이블 꽂으면 된대. 저는 안 해봤는데 이제 후기를 들어보니 그거 꽂으면 된대요. 뭐 그 무슨 케이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초에 그걸 같이 주지 왜 그럴까? 무슨 원리로 이제 그 케이블을 꽂으면 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공구 진행했던 분들 중에 문제가 있으시면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자한테 한번 메시지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조등. 전조등은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문라이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거치 방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콕핏 디자인이 이제 우리가 많이 신경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문라이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가민 마운트를 이제 여기다가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누르고 막 레일로 이렇게 밀어서 빼고 뭐 이런 것보다 요게 이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빼기도 쉽고 그 다음에 여차하면 요 가민 마운트니까 요 위에다가도 달 수 있어요. 요 마운트는 여기저기서 많이 파니까 물론 요 라이트 살 때도 같이 주고 만약에 이게 뭐 부러지거나 했다 그러면 요것만 따로 구입하기도 편하죠. 그리고 이제 알리 같은 데서 이런 거 워낙 저렴하게 많이 파니까 예, 무섭지가 않습니다. 요렇게 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뽕 방지 이제 기능도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뭐 그냥 무난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계는 와후 제품을 쓰고 있는데 뭐 제가 속도계는 사실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뭐 제일 좋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씁니다. 제가 가민도 썼다가 브라이튼도 썼다가 지금 와후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이거는 맨날 바뀌는 게 속도계인데 일단은 지금까지 썼던 것 중에는 얘가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화면도 잘 보이고 작아요. 작아서 이제 그건 좀 아쉽긴 해. 저는 1040 쓰다가 지금 이걸로 넘어온 건데 화면이 작은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보일 건 다 보이고 그 다음에 빠릿빠릿하고 데이터 잘 넘어가고 뭐 전반적으로 되게 마음에 듭니다. 맵 찾아주고 이런 것도 아주 편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뭐 데이터 넘기고 이런 게 너무 편해서 가미는 사실 휴대폰하고 이렇게 조작하는 그런 게 맵 넘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너무 편해서 제가 이제 투어 가거나 할 때 이제 지도를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주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에 이렇게 로고 들어간다는 거 요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벨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이제 고프로 거치대예요. 요거는 사실 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없을 테니까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품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일단 요거에 대한 일단 만족도가 저는 여태까지 탔던 자전거 중에서 가장 높아요. 이게 어디가 원인인지 모르겠어요. 저 모가지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프레임이 진짜로 잔진동을 잘 걸러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휠이 28C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일단 진짜 너무 좋고 이거는 현격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라운더나 에어로를 탈 때보다 확실히 이 엔듀런스를 탈 때 몸이 엄청나게 편하고 그 노면에 막 잔진동 그 다음에 뭐 홀 같은 거 약간 밟고 넘어갈 때도 아주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편안함이 느껴지고 뭐 속도가 느려졌냐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같이 타는 사람들하고 타보면 제가 딱히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원래 잘 타는 사람에 비해 느리지만 원래 같이 타던 느린 사람들 있잖아요.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별 차이 안 나요. 그리고 어필해서 뭐 무겁냐? 자전거가 무거워졌으니까 조금 무거워진 것 같긴 해. 그런데 이게 자전거가 뭔가 승차감이 좋다는 게 진동이 이제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부드럽게 나가. 그렇다고 뭐 제가 전에 뭐 허브 관리를 안 했냐 이런 건 아닌데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페달링 할 때도 굉장히 부드럽게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별로 느려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엔듀런스긴 하지만 거의 그냥 올라운더에 가까운 그 엔듀런스거든요. 그래서 막 그 속도를 포기하고 승차감을 선택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완전 적극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얘가 재고가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한정 수량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처음 이제 제가 주문할 때.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이제 최근에 출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재고가 남아 있다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다른 애들 막 1000만 원씩 하는데 얘는 가격이 뭐 600만 원대니까 이 녀석이 그러면은 그 급이 낮냐? 아니에요. 이 엔듀런스 리들리 엔듀런스 최상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동계만 이제 좀 약한 거고 휠도 최상급은 아니야. 휠도 이제 좀 낮은 거고. 그런데 이렇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욕심이 나시면 요것도 이제 뭐 레드로 올리고 아니면 뭐 시마노 비싼 걸로 올리시고 뭐 그다음에 휠도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면 되겠지만 저 살 때는 이제 완차 세트로 기획 상품으로 이제 싸게 나온 거여가지고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할인을 아마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시는 게 최고 좋고 만약에 좀 욕심이 난다 그러면 이제 아마 업그레이드는 물어보시면 아마 상담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가 계속 장마가 지속되고 있어서 지금 라이딩을 며칠째 못하고 이렇게 또 방구석에서 쓸데없는 자전거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시간 많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